워렌 버핏 선생님은 유언으로 아예 자기 자산의 90%를 뱅가드 ETF에 담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랑 완전히 따로 놀고 있죠. 실물 경제가 원상복구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최악을 지났을 뿐이라고 하는데, S&P, 나스닥 같은 주요 해외 증시들은 전부 다 최고치를 뚫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증시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순살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앙은행에서 니케이 ETF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고요. 일본 주식을 사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아예 회사채 ETF를 매입해서 힘들어하는 기업들의 채권까지 다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큰 불안이 뭘까 생각해보면, 나는 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나 인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2014년, 5년 이때까지 주식을 거의 안 했었어요. 미국 주식들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특히 2015년 이후에 점점 그 속도가 가속화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한 2017년 이때부터 다시 좀 참전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그냥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그 전에 꿈틀대는 이 상승세를 제가 캡처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고민들 중에 지금 생각하면은 가장 쓸데없는 고민, 이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이 시장이 대세 상승이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그거를 사서 올라타면 되는데, 그 투자를 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걸 따지고 있었어요. 세금이 어떠느니, 아니면 거래 비용이 얼마나 든다느니, 아니면은 이 펀드를 사면은 펀드 수수료가 얼마나 든다느니, 이런 짜잘한 것들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가 이 대세를 많이 놓쳤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 아니면은 개별 주식 하나하나 거래하기 너무 힘든 분, 아니면 대세 상승장에 그냥 통째로 베팅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일단 ETF를 그냥 사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게 사실 훨씬 큰 문제라서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TF가 뭔지 그 역사를 아주 쉽게 잠깐만 짚고 가면은, 일단은 예전에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었죠. 뱅가드라는 곳에서 1970년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같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를 만들었었고요. 개별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의 주관대로 사고 파는 것들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지수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뱅가드의 창립자 존 보글 선생님이고, 요분은 참고로 워렌 버핏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워렌 버핏 선생님은 유언으로 아예 자기 자산의 90%를 뱅가드 ETF에 담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뱅가드라는 기관이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ETF를 활성화시킨 거는 블랙록이죠. ETF라는 건 결국에는 이 인덱스 펀드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놔서 사람들이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증권사 가가지고 가입 절차, 해지 절차 다 밟아야 됐던 인덱스 펀드를 이제는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가입되고 해지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인덱스 투자의 압도적인 장점을 하나 짚고 가자면, 분산 투자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의 선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점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장점은, 인덱스라는 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고 하면은 S&P라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인덱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S&P라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500개의 우량한 기업들을 추려내서, 근데 그 500개의 우량한 기업들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S&P라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500개 기업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개인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나는 미국 주식이 대세 상승장이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다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중에 회사들이 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업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다 관리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S&P라는 기관에서 이미 알아서 다 계속해서 이 회사 목록들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은 필터링 되고 좋은 회사들은 계속 살아남는 그런 효과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압도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ETF를 살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크게 세 개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뭘 사느냐? 두 번째, 누가 운용하느냐? 세 번째, 거래량이 충분한가? 요 세 개를 보시면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P 500을 사는, 뭐 미국 주식을 사는 펀드, 그리고 그걸 누가 운용하냐? 뭐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운용한다. 그리고 오씨, 욕이 되네요. 그리고 거래량이 충분한가? 이게 제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그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한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이 세 개가 충족됐다 하면은 그냥 수수료 제일 싼 거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뭐 어떤 거는 수수료가 0.03%다, 어떤 거는 0.09%다, 뭐 이런 거 갖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옛날에 그 똑같은 고민을 해봤던 입장으로서 되게 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원을 운용하시는 분이면은 뭐 0.1%가 한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니까 이런 수수료에 민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1억 원어치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ETF 수수료 0.1% 차이 나는 게 사실 그냥 10만 원 수준이잖아요. 이게 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미국 주식 시장이 30% 갑자기 폭등을 하는 동안 이 0.1% 수수료 때문에 제가 시간 낭비하다가 놓치면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사실 웬만한 ETF들은 이 세 가지 조건,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만족하면은 수수료는 사실 큰 차이 없으니 그냥 이 중에서 큰 걸로 사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뭘 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다 아실 테니까, 뭐 S&P 사고 싶으면 S&P 추종하는 ETF를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끼고, 그러면 어떤 운용사의 펀드를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면서 대표 ETF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 매니저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개를 꼽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들도 요 세 회사의 ETF들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자, 1등이 SPY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하는 펀드고요. S&P 500 지수를 추종을 하고 1990년대부터 존재한 펀드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누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펀드고요. 뭐 중간에 망하거나 그러질 않았죠. 수수료는 0.09, 그래서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9만 원 정도 수수료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펀드의 하나의 특징은 투자한 S&P 500 기업들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다시 S&P 500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속 투자자들한테 돌려줍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특징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 수익률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5년, 10년 이상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묵혀두시는 분들이어야 될 텐데,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뭐 1, 2년 투자를 하시겠다, 아니면은 굴리는 금액이 뭐 몇천만 원, 1억 요 정도의 그냥 금액이다, 아니면 뭐 몇백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이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뭐 대세에 지장 없는 금액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운용자산 기준으로 전세계 2등 ETF가 블랙록의 IVV라는 ETF고요. 이거 역시 S&P 500을 추종하고, 이거는 이제 수수료가 아까 뭐 1등보다는 조금 싼 0.04%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큰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리고 1등과의 하나 더의 차이는 나오는 배당금들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3등이 이제 뱅가드의 VTI입니다. 이거는 수수료가 조금 더 싸서 0.03%고요. 이거는 하나 다른 게 S&P 500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전체에다가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훨씬 분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VTI를 사시면 되고요. 자, 그게 아니라 뱅가드 안에서도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VOO라는 펀드를 사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0.03%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펀드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VO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이 자기가 죽고 나면 전 재산의 90%를 이 VO에 그냥 묻어둬라 라고 얘기한 그 유명한 펀드입니다. 자,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인베스코라는 훌륭한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QQQ라는 펀드가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주제를 좀 바꿔서 뭐 주식이 아니라 나는 회사채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아예 직접 매입에 나서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LQD라는 이것도 역시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요.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무슨 말이냐면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 이상의 우량한 기업들의 회사채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ETF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요 ETF들 중에서 대세 상승장에 올라타고 싶다 하면은 그냥 하나 골라서 마음에 드시는 대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라는 헤지펀드가 있죠.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한 레이 달리오라는 훌륭하신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시는 펀드인데요. 이 브릿지워터라는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엄청난 수의 ETF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SPY, 전 세계 운용자산 1위의 ETF죠. 이 SPY가 운용 포트폴리오 전체의 거의 20% 수준에 달할 정도로 ETF 투자에 활용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굉장히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도 그래서 현업에 있을 때는 사실 ETF라는 개념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는 펀드 매니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운용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ETF라는 게 이런 투자 전문 인력,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사실 이런 개개인의 필요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덱스, S&P 500이라고 하면 그냥 S&P 500 딱 정해놓고 그 S&P 500을 그냥 따라간다 라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펀드 매니저라는 이제 개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융업에서 일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 뭐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한 20년 30년 후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고 투자와 개인의 커리어는 또 분리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ETF를 계속해서 좀 활용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ETF들 외에도 수많은 ETF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ETF도 있고 아니면 커머디티, 원자재 투자하는 ETF들도 있고 레버리지 ETF, 제가 증권사에서 계속 빚내서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펀드에 투자하면 알아서 레버리지 붙여서 투자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펀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종 상품들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놓은 수많은 ETF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품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ETF들 목록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영상은 미국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인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느끼셨을 경우 아니면은 올라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일단 올라탄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는 개념에서 기회비용을 줄이자는 개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세부 분야별 ETF 상품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